예, 예. 그러니까 집단 안보의 전제가 되는 게 예, 예. 아무 때나 전쟁을 하면은 유엔이 가만히 안 있는다. 제재하겠다. 예, 군사적인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혜택을 네. 입었는데 네. 미국으로 봐서는 이런 원칙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예외가 된 게 이라크 침공입니다. 예, 글쎄 그래서 다시 이제 예를 들어가서, 돌아가면 예. 이라크는 이제 말하자면 WMD가 없는데 WMD 있다라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게 이제 볼턴이 했죠. 그 볼턴이 앞에서 총대 메고 주장해서 2003년에 사고를 쳐갖고 지금 16년째 미국이 묶였단 말이에요. 근데 묶였는데 이라크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이겼지만 그 후에 평정 및 국가 재건에 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던. 안 돼 있었죠. 예. 그리고서 빛나는 군사적 승리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이제 16년째 묶여 있다고. 그렇죠. 예. 근데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말을 뒤집어 가지고 자 이런 군사 편의주의는 안 된다. 네, 군사 예. 침공 그거 안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볼튼에 대해서 그래도 그동안 말을 아껴오고 야 우리 편이야 박수 쳐준 게 이유가 뭐냐면 야 북한 쟤들은 여차하면 군사 옵션 해야 돼. 그렇지.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군사 옵션을 떠드는 볼튼을 우리가 편을 먹어줬던 거거든. 그렇죠. 자 그러면 군사 옵션이라는 게 함부로 쓸 일이 아니다 혹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가 예, 예. 북한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냐.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결국에 가서는 뭐 외교나 정치로 질질 끌려가다가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거냐 아니면 여차하면 군사 옵션 쓸 수 있는 거냐. 그럼 북한에 대해서 군사 옵션 쓸 수 있다면은 도대체 이란, 아프간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북에 대해서 군사 옵션 쓸 수 있는 거냐. 그 얘기를 조금 우리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랬잖아요. 예. 볼턴 너같이 네가 막 조언하는 대로 했으면은 지금 세계 최소 4개의 전쟁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군사적 그렇죠. 편의주의가 몇 달 전에 트럼프가 그랬죠. 그걸 순차적으로 예컨대 1년, 2년 혹은 10년 아무리 작은 전쟁도 5년, 10년의 기한이 걸립니다. 공격하고 안정화하고. 근데 이게 내 집 내 군대란 말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볼튼 스토리에 따르면 볼턴 스토리에 따르면 북한, 이란, 아프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중국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중국은? 아니. 그거 이 세 가지가 볼턴, 들어가면은 네. 북한이 들어가면 이 문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혹은 굉장히 다른 수단까지 동원이 돼야 될 상황인데 네. 볼턴은 계속 칩시다 이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많이 부담이 됐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칩시다는 부담이 안 돼. 옆에서 그런 소리 하는 놈이 하나쯤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리 하는 놈이 그게 진짜라고 믿고 그러니까. 휘저어버리면은 판이 깨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북한은 명백히 지금 아프간이나 이라크나 다른 베네수엘라 달리 다르게 이미 군사적으로 평양은 특히 냉전 말기부터 미국이 혹은 자유세계가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을 군사적으로 소위 말하자면 제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냉전 말기라는 건 1990년대 초부터. 예. 왜냐하면 특히 저쪽에서 그 핵 옵션을 선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첫 말하자면은 저기 IAEA NPT 조약 탈퇴하고 핵 무장하겠다라고 했을 때 클린턴이 북폭을 제일 먼저 고려했잖아요. 그걸 뒤집은 게 웬디 셔먼이야. 웬디 셔먼이고. 지금 하버드에 있는 이상한 여자.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 사회운동한 좌빨 PC. 그러니까 전면적인 침공은 아니더라도 선별적인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했으면은 사실은 이런 간단했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군사적 편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개의 전성국이 물론 뭐 중국은 나중에 바뀌었지만은 5개의 전성국이 합의를 본 게 뭐냐면은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인 성격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위험한 국가들이 혹은 작은 국가들이 핵을 무한정 갖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실질적으로 분쟁에 대해서 유효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의 합의가 된 거예요. 중국이 그걸 어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북의 핵무장과 ICBM을 도와줬고 그렇죠. 예. 거기에 돈을 질러준 게 웬디 셔먼이라는 미국의 당시의 그렇죠. 국무부의 그 결정한 그 이상한 여자고 그렇죠. 좌빨 PC 좌빨 예. 거기에 돈 질러준 게 남쪽의 김영삼 정부 그다음에 김대중 내주 정부 정부, 노무현 정부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래서 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근데 이제
북에 대해서는 왜 군사 옵션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첫째, 걔들이 갖고 노는 게임이 핵과 WMD가 네. 핵과 대량殺伤 무기가 이게 국제 시스템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45년 이후에 48년에 유엔 체제에서 네네. 국제 인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냐면은 이제는 현대서역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진 국가도 네. 약소국을 침공할 수도 없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같은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생리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충실하게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법, 자연인권 사상을 문명의 원칙으로 표방을 한 바 있다. 그리고 해왔다. 그리고 최소한 국가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독재를 할 수도 있고 하고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국가가 직접 그걸 침해할 경우에 이거는 국제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범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근데 사실 나는 그거 다 안 믿어. 왜냐면 저기 중국 애들 한 거 봐봐. 대학진 5천만 죽고. 그러니까 이제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상태에 따라 다른데 문화혁명 2천만 죽고.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국제 사회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규범적으로든 혹은 외교 정책의 수단이든 아니면 그 직접적인 군사적인 계획 예를 들어서 집단 살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들어가잖아요. 혹은 이런 그게 있고 평양 체제는 특히 북핵에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극악한 인권 상황. 극악한 인권 사회는 거의 준 집단 살해나 다름없다. 이게 노예 국가다라고 준이 아니라 그 집단 살해, 그러니까 데모사이드의 모델 케이스. 모델 케이스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네. P2P 인도적 개입이다 뭐다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국제사회가 군사적으로 그것을 개입해도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은 있어요. 그 효과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효과성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군사 개입을 했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기가 워낙에 중국이 뒷배가 쓰고 있고 북이 워낙에 살벌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군사 개입 때 제일 위험한 순간은 초장 한 15분에서 30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거를 효과적으로 쳐서 잡아뜨리고 미군이 전면 진입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평정과 국가 건설에 대한 위험성은 어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양의 기준은 이미 개돼지 같이 노예 상태로 있지만은 우리 북한 동포도의 기준은 이라크의 종교적인 거와 전혀 다르게 우리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레퍼런스가 돼요. 그러니까 참조 모델 눈높이가. 우리도 자유롭게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까지 하는 북의 동포들은 남쪽이 말하자면은 중거털이 됩니다. 다시 움직이제 그러니까 자유화되는. 쿠란이 중거털이 아니라 아주 그러니까 실전적인 코란이 중거털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70년 기적 같은 번영의 역사가 그 사람들의 모델이 될 거다. 자유의 역사가. 그러니까 평정과 국가 건설이 쉽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서 왕창 올라갈 테니까. 남쪽에서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남쪽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가서 우리 지금 재산 세금을 많이 내서 전부 다 초기 말하자면은 투입에 우리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거의 주도권을 갖는 국제 자본이 들어옵니다. 아니 뿐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이제 경찰도 만들어줘야 돼, 군대도 만들어줘야 돼, 병원 의사도 만들어줘야 돼, 약사도 만들어줘야 돼. 초기 국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100만 명의 전문가가 자원봉사로 올라가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보자고요.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평균 700만 원이라고 치자고. 700만 월 임금이 한 달 임금이 여기에 100만 명 그냥 올라가요. 그렇죠. 거기에는 한 달 임금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한 달 임금이 3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어. 그러면 평균 600만 원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면 한 달에 우리들이 마음이 내켜서 자기 몸빵으로 틀어 박아주는 돈이 6조야, 6조. 그러니까 이거는 100만 명이 올라가면 6조가 틀어 박아줘요. 그렇게 해서 내 몸빵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시청자님들 지금부터 헬스클럽 다니시고 산보하시고 등산하시고 치매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목숨 내놓고 북한 올라가세요. 우리 할 일 많습니다. 할 일 많아요. 한 명 올라가면
한 명 올라가서 그 100만 명이 올라가서 북은요 시스템이 다 붕괴돼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시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모든 만들어야죠. 분야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자, 돼요. 그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선발대가 들어가고 쭉 깔리면서 동시에 빠른 속도로 북한 전체는 말하자면은 새로운 에코노믹 붐을 만드는. 예,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 전문성도 없고 뭐 초등학교 6학년쯤 해당하는 애들이 제대로 공부도 못 배웠고 그러면 애들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전문 지식층. 그러니까 그게 엔지니어든 의사든 약사든 무슨 법조인이든 군인이든 경찰이든 이거를 길러낼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그렇게 사회 각 분야에 다 들어가면 이게 한 100만 명쯤 들어가야 돼요. 예, 예. 그러면 이 100만 명이 여기에 있다고. 예. 존재하죠. 그러면 100만 명이 올라가면 이 사람들 아까 말했지만 평균 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는 돼. 그럼요.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100만 명이면 한 달에 쏟아 붓는 돈이 돈으로 환산하면 5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쏟아 부어서 시스템이 순간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렇죠. 라고 하면 해외에서 꼽히는 투자가 그렇죠. 가장 낮은 이율, 네. 가장 낮은 그 대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자를 주고 그것도 돈 줄 사람이 없어서 울고 다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서 된 건데 해외에서 그냥 돈이 꼽힌다고요. 해외랑 그렇죠. 남쪽의 기업으로부터. 그렇죠. 왜냐면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북의 경우에는 진입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미군이나 그게 이런 유엔군이 진입할 때 위험성은 높은 반면에 일단 진입이 끝나고 나서 평정하고 국가를 재건하는 건 공짜다 이거예요. 공짜가 아니고 큰 붐이 되죠. 야, 붐이지.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일 통일하고 우리 지금 남북 문제를 투입형 통일이냐 투자형 통일이냐 개발형 통일이냐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금 남쪽의 능력이 말하자면 이 GDP 격차가 너무 크다고 이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평민적인 계산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굉장한 빠른 속도로 이 새로운 국가의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붐이 일어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설사 완벽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중국의 변화의 4배 내지 5배의 변화를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걸 아까 투자형이라기보다 네. 부활 투자형이에요. 부활 투자형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부활되는 거야. 리서렉션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는 짐승에서 예, 막 그렇죠. 이 시장과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이거든. 그 다음에 인간이 부활되니까 거기에 쏟아부어지는 돈은 당연히 투자가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당당한 개인이 되는데 내가 왜 남한테 그러니까. 원조 받고 살아? 오케이, 나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돈으로 너희 투자해. 그럼 그렇죠. 내가 이윤으로 남겨줄게. 그렇게 맞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2,500만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고 그거를 여기서 비교적 전문 지식을 가진 한 100만 명쯤이 자원봉사에서 밀어주는 거거든. 그렇죠. 예. 자, 그런 큰 구도를 가지고 예, 예.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예, 북한, 예, 예. 그러니까 단순히 북한은 통일이 아니라 해방이에요. 예, 부활, 자, 예, 예. 그다음에 경제적인 경제적인 예. 인간으로서 정신과 물질이 동시에 부활되고 해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존 볼턴이 많이 나발을 불었고 실행은 이제 딕 체니 부통령이 했고 그 당시에 대통령은 미국의 아들 부시였던 2000년대 초반에 2003년부터 시작된 이라크전.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죠, 좀. 예, 그 불가피한 이유가 있지 사실은. 사실은. 예. 그러니까 존 볼턴 저 나쁜 놈이야라고까지는 또 말을 못 하는가.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의 판단으로서는 충분히 좀 그렇게 부풀려 가지고서라도 군사적인 행동을 해야 될 자유의 작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게 에너지. 자유의 작전이죠. 그렇죠. 이름이 뭐였지? 오퍼레이션 프리덤인가?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프리덤입니다. 오퍼레이션 이락 프리덤. 오퍼레이션 이라크 프리덤 그 작전명이 그랬죠. 그렇죠. 예. 예. 이라크 자유의 작전. 근데 그게 이제 밑에 이라크 자유. 이라크 자유. 작전명 이라크 자유. 그러니까 이제 뭐 WMD가 있다 없다 이건 다 핑계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질서 교란자 후세인 정권을 없애면은 아랍과 페르시아의
석유 문제가 안정화가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거였었어. 문제입니다. 이미 후세인이 그 10년 전에 1990년에 저의 쿠웨이트. 쿠웨이트를 건드렸을 때 그것도 정리가 됐어요. 언제든지 저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석유 서플라이 체인을 교란을 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평정을 해버린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뭐 2000 그라운드 제로 지금 이제 따시고 했지만은 테러로 3,000명이 한꺼번에 갔습니다. 훅 갔습니다. 그렇죠. 9.11 때. 그다음에 그것의 그 핵심 근거지가 아프가니스탄이라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석유와 관련돼서 후세인의 존재가 말하자면은 미국의 그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에 엄청난 도전 요인이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유엔을 두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그때 군사 편의주의를 조금 넘어서서 이라크 후세인 정부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석유 공급의 불안정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미국이 유럽을 잘 외교적으로 설득을 해서 같이 들어갔으면은 이 문제는 조금이라도 나았을 거예요. 나는 안 그렇게 그리고 봐요. 두 번째 이게 무슨 문제냐면 두 번째는 제 생각이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예. 대외 활동을 할 때 군사 편의주의 혹은 일방주의로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시작할 때 그런 에러가 있었고 그 에러를 할 때 럼스펠드하고 볼턴이 너무 성급하게 움직인 것 하나. 두 번째로 그때 럼스펠트가 국방장관이지. 국방장관이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드라이브한 총대장은 딕 체니고. 딕첸이고 그리고 럼스펠드가 뭘 했냐면은 밀리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기왕에 이미 제1차 걸프전에서 확인을 했지만은 부분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전혀 다른 방식의 전쟁이 가능하다. 사람 많이 살상 안 하고 기계나 혹은 첨단 무기로 아주 단기간에 말하자면 그 군사 작전 진입 자체는 진입 국면까지는 100%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럼스펠드가 군사 계획을 하면서 군사 밀리터리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그런 말하자면은 확신을 심어줬죠 참모들한테. 아니 그건 맞아. 군사적 측면에서는 맞아. 근데 그거가 성공한들 그 진입이 그렇게 스마트하게 굉장히 빠르게 성공한들 예. 그 다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음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 그게 유럽 끌어들인다고 준비가 안 돼.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한국 국적의 미국사는 교포 중에 북한 간첩에 동조하는 자, 그 정을 알면서도 박수 치는 자가 몇 프로겠냐고. 혹은 친북에 박수 치는 자가 몇 프로야. 문재인에 박수 치는 자. 거기 이제 간첩까지 한다. 한국 교포 중에도 60-70%예요. 그러니까 간첩부터 문재인 동조자까지 하면 60%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미국 교포도 학생까지 포함하면. 자, 그러면 거꾸로 이라크 출신이라는 건 쿠르드거나 아니면은 시아거나 아니면 순이에요. 근데 이라크는 셋 다 준비해야 돼. 맞아요. 자, 쿠르드 중에 근대적 현대 문명 국가를 만들고자 해서 미국과 미국에 동조하는 10,000명 나와야 돼. 시아 중에 10,000명 나와야 돼. 시아는 더 사이즈가 크니까 15,000명 나와야 돼. 순위가 제일 한 3만 명 나와야 돼. 3만. 이게 식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간첩 같은 애들인 거야. 아, 저 동조할게요 한 다음에 뒤통수 쳐갖고 미군 끌어들여서 IED 그러니까 그 뭐지 Improvised Explosive Device 그러니까 그 수제 폭탄 터뜨려서 몰살시키고 이런 짓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라크는 이 에스닉 이슬라믹 트랙이 그러니까 너무 분열돼 있고 이 셋을 각각을 내부에 호응할 수 있는 손뼉을 마주칠 수 있는 집단 내지 인맥을 발굴을 해야 국가 건설을 하는데 이게 발굴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난한 일이죠. 내가 그러니까 이라크가 저렇게 망가지게 되고 미국이 저렇게 10몇 년째 고생하는 건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딕 체니나 럼스펠드나 이제 볼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그래도 하고 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단점을 생각을 하고 이 준비 안 돼 있음을
어떻게 최소의 희생, 최소의 시간으로 막을 수 있을까를 막고, 고민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죠. 그게 없었죠. 그냥 군사력으로 문질러 버리면 이거 저절로 생길 거라고 본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적 편의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이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하다 보면 야, 북한은 공짜로 먹는 거네. 진입만 성공하면 공짜네. 왜냐면 이게 다 돼 있잖아. 이게 이제 진입을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문제가 지금 한 3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거야, 그거.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인데 그게 뭐 볼텐가에서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게 그러면 왜 이제 지금 트럼프가 혹은 폼페이오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탈레반하고도 역할을 바꿔서 협상을 하려고 그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쉽게 생각하면은 미국이 새로운 여건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에너지 말하자면은 혁명을 해서 기축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 석유 횡포 체제가 끝난 거야. 끝났고 미국은 거기서부터 3년 전부터 끝난 거예요, 이거. 조금 이제 몸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너희들끼리 좀 그냥 내버려 두자. 그걸 좀 우리가 개념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자 시리아, 이라크, 뭐 이란, 아프간, 베네수엘라 이게 오펙하고 연결되니까 베네수엘라도 사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 석유 권력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 새로운 패턴의 지금 이제 정책 변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각 나라마다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게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프간, 베네수엘라 전부 이게 이슬람 석유 권력 자체거나, 혹은 거기랑 연결된 거는 거기 오펙, 베네수엘라 같이 거기로 연결돼 있거나, 그리고 또 중국이 또 발당고 있고, 거기로 거기 바로 옆에 나라 시리아거나 이런 애들이라고 전부 이게 전부 아프간도 그 바로 옆이고 같은 권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나라들은 하나하나 그 사정에 맞춰서 까고 말하면 너희 나라 하나하나를 내전으로 국지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한 전략. 이제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아마 2016년 이전 그 시진핑이가 착오를 한 게 여전히 세계 에너지의 센터는 아랍이라고 생각해서 1대1로 했습니다. 그거 이제 완전히 거기다가 맞춰놓고 했으니까 지금 비행기는 저기 나라 현대문명이라는 비행기는 저기 나라 근데 여기다 대고 총쏘 여기다 저기가 있는데 그러고 있고 이제 그거 이제 미국은 자국의 기축 에너지원은 앞으로 200년 동안 그리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중요한 혁명을 했고 이미 펑펑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에너지 프로듀서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이 됐는데 우리 왜 제일 행동을 변경해서 제일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여건이 변했다. 법률상 가장 그거 한 게 사정 변경의 원칙 아니에요. 사정이 변해서 에너지 구도가 변했는데 지금 아랍에 발 담그고 있어가지고 헤매고 있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미국 트럼프와 그 핵심의 그 결정이고 그러니까 제1차적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의 패턴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거 가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이걸 다시 짚어보면 결국은 이게 뭐냐면 그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프간 요번에 그 평화협정 마지막 맺으려고 했던 조항이 그거 아니야. 너희가 내전하는 건 오케이. 근데 아프간을 바깥의 국가에 대한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 테러리스트 양성 국가로 만들면 그때는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주 정확하게 시리아에 대해서 똑같은 관점 갖고 있거든 미국이. 그렇죠, 미국도. 이게 뭐냐면 이게 그거라고 뭐냐면 너희 한 나라별 인디비듀얼리 로컬라이즈 하겠다. 로컬라이즈가 무서운 얘기잖아. 그렇죠. 옛날에 저기 뭐 베트남에서 발 뺄 때 발 뺄 때 로컬라이즈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의 사람의 힘으로 그게 닉슨 독트린 아니야. 그러니까 베트남 war by Vietnamese. 그러니까 state by state. 그러니까 개별 국가별로 너가 알아서 해라. 국지 내전화 시켜버리겠다는 거라 이게. 그게 뭐 내전이 일어나든 아니면 뭐 잘 살던. 그런데 니들이 나서서 바깥에 대한 문명을 도발하는 짓을 해? 그러면 조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질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individually localize. 이 localize 국지화한다는 게 무서운 얘기잖아. 국제 정치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러면 아랍인에 의한 아랍 전쟁.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에 의한 베네수엘라 정변. 정변. 이런 컨셉을 가져가고 그게 그 안에서 니들이 지지고 볶고 서로 잡아 죽이던 서로 어울려서 살던 바깥으로는 번지지 마. 라고 딱 틀을 짜서 전부 김장 묻어버리는 거라고. 그렇죠. 예. 그게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김장 담기가 정말 딱 정확한 단어인데 지금 이걸 갖다가 국제정치적인 이론적인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려면은 길어져요 지금. individually localize예요. localize하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state by state localize. 국가별 국지화. 그러니까 국가별 국지화.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치가 더 있는 게 그거가 말하면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 지역화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에서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중동형 나토를 만들었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지역이란 말을 region이란 말을 잘 이해를 못 이해를 하잖아요.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아래 단계가 로컬이고요. 로컬이고. 이제 지역 그러면 region이라 그러면 동아시아, 동아시아. 동북아, 아랍 뭐 이런 게 이제 region이죠. 그러니까 국가 단위 state by state로 localize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감당하는 그 bulwark, 예. 그 bulwark 그러니까 그 보호틀은 다시 또 아랍 나토 같이 지역별 안정 보호틀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미 존재하죠. 이스라엘은 뭐 존재했고,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거 존재하고 뭐 이란에 대한 아마 중요한 강력한 말하자면 제어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등 우방들이 아랍한테 예. 너가 주도하는 나토형, 아랍 나토형 말하자면 지역 그 안보 체제를 만들어서 저런 모험주의 국가들을 좀 제어해. 근데 옛날에 그 말을 못 하는 게 그 말을 하게 되면 이 아랍 나토가 반 이스라엘 반미로 가버리거든. 그렇죠. 그럼 그리고 수익화 벌리고. 그래 석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석유 지배권을 일방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석유 지배권을 미국이 뺏었잖아. 그러니까 야 너희들 리저널하게 만들어 지역별로 그 조그만 나토 안전기구 만들어서 지역에서 까부는 깡패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너희가 때려. 그렇게 된 거야 이게.